전시 작지만 큰 위안이라는 요걸로 가지고 한번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을 잇는 청년예술가 프로그램은 청년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을 하고 그들의 시선에서 서로를 소개함으로써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전시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청년 예술가들이 직접 작가를 선정하고 그리고 주제 선정부터 워크샵 그리고 전시 구성 등 모든 과정들을 직접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술가들이 만들어진 전시에서 단순히 참여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술가가 직접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더 전시에 더 애정을 가지고 전시를 기획하고 모든 거를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또 아티스트 토크를 통해서 예술가들과 대중들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그리고 예술가와 작품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해소하고 그리고 청년 예술가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좀 더 폭넓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거를 만들고자 해서 아티스트 토크 공간을 요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이게 1차는 앞전에 5월 28일부터 그리고 6월 6일까지 1차 인생 내 것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전시는 했었고 이번에 2차 작지만 큰 위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2차 지금 전시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 아티스트 토크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가님들한테 아티스트 토크를 하면서 뭐 조금 물어보고 싶은 거가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작가님들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준 작가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부산을 기반으로 지금 한국에서 활동 중이고 또 실제 존재하는 도시 풍경이랑 달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비행기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 동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은 제 전공인 그 한국과 회화 작업뿐만 아니라 또 미디어, 공공미술, 디자인 다양한 분야로 확장을 시도하고 도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구분 없는 아름다움과 그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먹을 통해서 한지에다가 회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퍼포먼스랑 연출 그리고 영상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작가 박영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활동명이 불티.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흑백의 풍경 한지위의 먹과 연필로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불티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명이 작지만 큰 위안인데요. 이 전시명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한번 박영환 작가님이 한번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전시의 제목을 작지만 큰 위안으로 잡은 거는 일단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휴식이 필요한 시간이 있고 안정이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저희 전시를 보면서 엄청난 걸 해드릴 수 없어도 작품을 보면서 그 작품을 보는 시간만큼이라도 조금의 위안이 크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작지만 큰 위안이라는 전시 제목을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세 분이서 의논을 하셨을 거잖아요. 네네. 네, 그게 어떻게 해서 나와게 됐는지 이준 작가님 말씀 좀 해주실까요? 일단 여기는 두 작가님하고 저 공통적인 코드를 추출을 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추출했을 때
일단 뭐 그 매체적인 전공은 동양화라는 점이랑 또 담고 있는 코드들은 조금 뭔가 희망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 빛 이런 코드들이 좀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 뭔가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 내용을 하고 지금 사실상 시기적으로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네. 지금 동시대가 흘러가고 있다 생각을 해요. 코로나 시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다 죽는다고 끝나고 나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해서 물가랑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또 미국 증시랑 이게 맞물려서 다 지금 약간 뭐 죽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 전시를 해서 이 그림을 보신다고 해서 뭐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네. 본다해서 하지만 와서 아까 이용환 작가가 얘기했듯이 조금 와서 잠깐의 찰나의 순간이지만 좀 기분 좋음을 느끼고 갈 수 있으면은 그게 뭐 저희의 이런 전시 자체는 작을 수 있으나 좀 생활하는데 큰 위안으로 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기획 코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 질문인데 그 본명이 이은솔 작가님인데 그 불티라는 그 작가명을 쓰시는 게 이유가 있을까요? 좀 특이해요. 왜 불티일까? 이게 저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전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태도들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게 되면서 정말 불씨, 작은 불씨라는 게 뜻이 정말 작은 정말 불에서 나오는 그런 번짐 같은 정도인데 저는 이게 나중에 어떻게든 어디에 번지거나 발화가 되면 큰 불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불티라는 점을 짓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그 모두 이제 한국화를 전공하셨는데, 뭐 한국화를 뭐 전공하게 된 계기, 뭐 학교, 뭐 고등학교 때 뭐 성적 순위로 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뭐 한국화가 너무 이제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요. 불티 작가님, 뭐 어떤 계기로 해서 한국화를 하게 되었는지. 저는 원래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인문계를 나와가지고 미술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는 없었지만 미술을 참 좋아하는 학생이었는데 저희 학교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 동양화 전공을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학교 수업으로 동양화 수업을 받게 됐었는데 한지 위에 먹으로 이렇게 선을 긋는 연습을 하는데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먹빛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이게 물의 농도에 따라서 먹빛이 달라지는 거 그리고 이게 물이 마르고 나서 나오는 빛이 그 먹빛이 너무 다르게 느껴지고 이게 너무나도 이렇게 느껴져서 그때부터 이제 이걸 하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그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더 재미를 느껴서 이거를 정말 내 전공으로 가져가면 진짜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성적순은 아니었다는 거죠. 박영환 작가님은요? 저는 처음에 미술 시작한 거는 만화 같은 걸 맞으면서 시작했고 그러다가 예고를 갔고 서양화를 전공하다가 한국화, 동양화라는 장르를 알게 되고 나서 먹이 이렇게 한지나 이런 데 번지는 느낌이 너무 좋고 그리고 그 먹이 퍼지는 향 같은 게 좀 나름대로 되게 우아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러고 이제 대학교에서 전공을 선택할 때도 뭔가 저는 기존에 하던 서양화의 재료나 이제 뭐 디자인적인 재료 같은 것보다 뭔가 먹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나 그게 가질 수 있는 미래성 같은 게 오히려 더 되게 현대적이고 뭔가 힙하다고 많이 느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저희 이 세 분 작가님들이 목소리가 너무 좀 작죠. 그래서 제가 좀 급하게 마이크를 좀 준비를 해달라고 했어요. 여기서 제일 목소리가 작은 이지훈 작가님 한번 왜 동양화를 한국화를 하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
성적 때문은 아니었고요. 가까이 주시죠. 성적 때문은 아닌데 이건 여담인데 네. 지금 그 서울권에서는 오히려 지금 한국화가 더 팍 터지고 있어요. 부산만 조금 애들이 한국화를 전공하면 그 밥 못 벌어먹고 산다고 어디서 이상한 거 듣고 와가지고 상담하면 대화를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참 아이러니한 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났던 미술 선생님들이 싹 다 부산대학교 한국화 전공 출신의 전공을 하신 분들을 만났었어요. 그래서 좀 재밌었던 인연이 중학교 1학년 때 그 당시에는 토요일 날 학교를 갔었어요. 네. 지금은 안 가는데 그때 무슨 활동 같은 거를 한다고 그때 미술 선생님이 그 전시장을 한 군데 데리고 가 주셨는데 그때 봤던 전시가 지금 또 제 지도 교수님이신 배지민 교수님 석사학위 청구전을 그때 하고 있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만났고 고등학교 가서도 어쨌든 학예 발표제 같은 걸 하는데 그때 저희는 대접을 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종이를 붙이는 거를. 그때 미술 선생님이 본인 옛날 작품을 꺼냈는데 그 그림 크기가 63m짜리 그림이었어요. 그 63m짜리를 대접을 하면서 약간 그때 뭔가 이거다 하는 매력을 느껴서 자연스럽게 전공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가 있으니까 저는 제가 좀 목소리가 좀 큰 편이어가지고 좀 또랑또랑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이준 작가님이 좀 목소리가 좀 많이 작아서 제가 좀 급하게 마이크를 좀 하게 충분히 됐어요. 큽니다. 커요? 괜찮아요. 저만 안 들렸나요? 잘 들렸어요. 네, 제가 이제 조금 기가 약간 나이가 먹으면서 기가 조금 멎어졌네요. 그리고 작품을 보니까 좀 각각 매력이나 특징이 좀 뚜렷하게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한국화와는 조금 달리 좀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하신 것도 있어서 좀 재밌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재해석하게 되었는지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박영환 작가님부터. 네. 어떻게 전통적인 네, 한국화를 보통은 전통적이라고 많이 네. 생각하잖아요, 한국화를. 네. 저는 일단은 처음에 20살이 되고 전공으로서 이제 되게 다양한 기법들을 공부하면서 많은 매력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화면으로 전달됐을 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이 동양화하고 또 수묵화라는 거를 고리타분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저 또한도 그렇게 조금 어느 정도 느꼈었고, 그리고 이 수묵화라는 게 채색화에 비해서 가질 수 있는 시각적 메리트나 시각적인 미학적으로 아름다움을 되게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한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새로운 구도들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되게 도형인 제 작품에 등장하는 부채 같은 걸 이렇게 등장시키는 거였는데, 일단 항상 뭔가 예술이라는 게 늘상 있었던 거에서 새로운 걸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도 항상 다양한 연출, 그리고 다양한 구도들, 뭔가 현대 건축물이랑 이렇게 좀 현대 건축물 많이 녹여낸 작품들도 많고요. 그리고 퍼포먼스나 연출 같은 걸 하는 것도 제 작품이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거를 넘어서 뭔가 감각적으로 대중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좀 그런 쪽으로 이끌려서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티 작가님. 저도 20살부터 이제 학부 생활을 하면서 이제 동양화, 한국화라는 수업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재밌었어요. 흥미롭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업을 들을수록 전통적인 것에 대해서 고정관념부터 박혀있는 상태로 수업을 진행을 받다 보니까 너무 제 자극도 안 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래도 채색화나 수묵화 중에서는 수묵화가 제일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내 작업으로 승화를 시키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게 그때 당시에 저는 먹을 물이랑 섞어서 사용하는 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는 발색도 정말 다르고 다 계산을 하나하나 했을 때 나오는 느낌이 다른데 이게 저한테는 너무 서툴다 보니까 이게 먹이 없는 상태에서 흑백을 흑백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연필이 떠올랐어요. 연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에스키스, 그러니까 작업을 하기 전에 스케치 단계를 저는 에스키스라고 하는데 그 에스키스를 할 때 항상 연필로 작업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친근한 재료다 보니까 거기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연필로 이제 레이어를 쌓는 과정이 수묵을 하면서 먹을 쌓는 과정이 비슷하다고 느꼈고 이걸 여러 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 작업과도 너무 닮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만의 감성신대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 작가님. 사실 최근에 와서 작품의 외관으로 봤을 때 뭔가 재료를 이거 쓴 데서 한국하다, 사용하다 이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 의미가 모호해진 것 자체가 이미 수십 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기준으로 잡는 게 그 작품에 담고 있는 내용이나 어떤 고민하는 지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서양화를 전공하시는 분들이랑 한국화를 전공하는 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일단 그런 부분에 좀 기인하고 있고 저는 제 방식은 저도 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치를 할 때 그 레이어를 형성해서 이렇게 면을 구분하는 것 자체는 하나하나 어떤 그 실크 스크린에서 그 방식을 하도 작업 같은 경우는 조금 따라오고 있고 채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가장 밝은 채도부터 점점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그 칠을 이제 겹쳐서 하는 게 채색화에서 얘기하는 중첩 효과랑 그리고 수묵화 기법 중에 하나의 정목법이라는 거를 제가 나름의 제 식대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일단 다 혼합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뀔지 좀 더 작업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시를 준비하면서 뭐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지 힘들었던 게 있었을까요? 힘들었던 것보다는 오히려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된 전시라고 생각이 들었고 왜냐하면 이렇게 같은 전공을 한 작가분들과 같은 전시를 하는 일이 쉽지가 않고 흔치가 않아서 그런 좋은 기회들이 다가왔던 거에 대해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너무 평면적으로만 전시를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큐템이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지금 듣고 나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쉬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좀 앞전에 세 분이서 이제 직접 주제를 정하고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 저도 박영환 작가님이 퍼포먼스를 하신다고 하시길래 되게 궁금했어요. 이번에도 조금 혹시 오프닝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아티스트 토크 할 때 그런 거를 조금 한번 보여주려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선생님은 어때요? 힘들었던 거 있으셨나요? 힘들었던 건 없었고 아까 불티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은 전공의 작가님들이랑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저도 이번 전시 기획을 하면서 셋이서 뭔가 저도 퍼포먼스에 대한 생각을 뭔가 안 하고 있었던 게 좀 아쉽고 그리고 조형물이나 이런 것도 쓸 수 있었는데 뭔가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지를 생각해봤는데 뭔가
어떻게 조화를 해야 될지도 좀 아. 고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제가 퍼포먼스를 한다면 세 명의 조화를 또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논의로 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시를 준비하면서는 아니고 지금 그냥 제가 너무 힘들었어. 모르겠어. 갑자기 이상하게 전시가 너무 많이 겹쳐가지고 한 달 새 개인 전국에 아트페어 5군데 막 이러니까 사실 옆에서 진영 쌤이 계속 카톡을 안 보내주시면은 제가 까먹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네. 계속 보내요. 정신이 저도 내일 뭐 하기로 했지 이러면서 지금 너무 그래서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은 6월까지 일정을 마무리하면 한 달 정도는 장소를 타야겠다. 또 쉬어야겠다. 그런 거고 사실상 뭐 다른 것들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두 작가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작품 좋으면 딴 거 짓거리 안 해도 된다고 그냥 그림으로 깔끔하게 가져 그냥 그렇게 사실은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아마 하고 싶어도 제 등살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그 작가님들 이제 작품들 대표하는 이제 키워드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준 작가님은 딱 작품의 모든 게 보면 달이 보이고, 그쵸? 그리고 비행기, 네. 그리고 다리 맞나요? 네. 정말 정확하게 네. 짚어주셨죠. 네. 그리고 박영화 작가님 뭘까요? 구체. 네. 자, 불팀 선생님. 저는 빛과 어둠이라고 빛 좀 설명해 주세요. 어둠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고 빛이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둠이 필요한 생각이 들었고 이거를 제 작업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둘이를 같이 섞었을 때가 제일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연필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간결한 게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리고 이런 하얀과 그러니까 화이트와 블랙을 섞었을 때 나오는 효과가 저의 작업에 있어서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저의 작업 주제 중에 하나가 저의 우울한 마음이나 외상적인 기억이나 과거에 좀 이렇게 다가오지 못했던 기억들을 제 마음, 제 자신 스스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한 게 어느 정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빛과 어둠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구체는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정해둔 의미는 확고하게 있는데 뭔가 제 작품을 봐주시는 분들께서 되게 다양하게 해석을 해주셔서 그냥 봐주시는 분들께서 다양하게 해석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정해둔 의미는 뭔가 한 사람의 삶을 표상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에 대한 기억이나 중요했던 사건들 그리고 되게 힘들거나 소중했던 감정들의 응축된 덩어리로서 저는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창 안에 있는 구체랑 창 밖에 있는 구체랑 색이 다른 것도 창 밖에 있는 구체는 제 작품 속에서 지나온 삶을 표상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무엽고 희미하게 휘발되는 느낌으로 연출된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 작가님 비행기.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행기만 아니요, 달이고 제가 이야기가 혹시 너무 길어질까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제 그림을 도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로선에 횡단하는 도량이 있고요. 수직으로 뻗어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직 수평과 다른 완전체의 원형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를 사선으로 가로질러 가는 비행기의 사선이 있어요. 이렇게 도식화를 할 수 있는데 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맞다고 보면 되고
교량 같은 경우는 수평선으로서 그 장소와 장소, 장소와 사람, 사람과 사람의 조응의 지점, 그 조응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지닌 것이고, 또 달 같은 경우는 그 도형 중에 가장 완벽한 도형을 원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실 세계랑은 다른 세계 이상향이고, 그 모든 각자의 꿈의 세계, 희망의 세계고, 가끔 보면은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그 달을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게 마치 달에 도달한 건 아닌데 닿은 듯한 그 잠깐의 찰나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비행기 또한 그 사람이 만들어낸 동력 장치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쉽게 각자의 꿈과 이상향을 향해서 도전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행기로서 더 쉽게 설명하면 현대판 파랑새 같은 그런 역할로서 작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전시 주제가 무기력하고 힘든 삶을 지내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위안을 전하고 싶다라고 전해주셨는데, 반대로 이제 크게 위안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위안을 직접 건넨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경험적인 거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주로 여행이랑 독서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여행과 독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낯선 환경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을 벗어나서 어떠한 낯선 감각을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책을 읽거나 어디 여행을 갔을 때 온전히 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런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작업과도 연관이 지어지고 이 작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제가 타인에게 위안을 준 경험이 있나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직은 저는 잘 못 느낀 것 같아요. 박영환 작가님. 저는 위안을 느끼는 요소 중에 하나는 일단은 저도 여행인 것 같은데, 뭔가 1년의 계획을 짜고, 한 달의 계획을 짜고, 일주일의 계획을 짜고, 하루의 계획을 짜면서 살려고 하는 편인데, 그 계획 끝에 항상 여행을 두고 그 여행에서 되게 많이 좀 휴식이나 안정을 찾는 편이고, 제가 뭔가 위안을 받는 적은 제가 인간으로서는 많이 없다고 느끼는데, 작품으로서 그 관객분들한테 다가갔을 때 관객분들이 제 작품을 보고 위안을 느꼈다고 하셨을 때 저 또한 위안을 느끼고 뭔가 그런 걸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작업에 대해서 좀 더 태도를 정말 좀 무게를 많이 느끼면서 작업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위안을 받는다고 사실상 무언가를 받는 거를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약간 뭔가 미친 거 같고 그런 게 들어서 항상 그거를 제가 조금 더 그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스타일이라서. 근데 요 최근에는 조금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입주해 있는 공방에서 클래스를 진행을 하는데 주로 대상이 70대에서 80대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뭔가 이제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노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그림을 그리고자 그런 욕심보다는 너무 심심하고 무난하니까 나와서 약간 공방 사랑방 같은 역할이 되는, 그러면서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뭔가 서로가 서로한테 위안이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걸로 해서 위안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좀 작품을 보면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 작가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달이라는 소재가 이제 자주 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좀 인상 깊었던 장소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게 그 다리가 뭐 광안대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혹시 부산 쪽 말고 다른 타 지역에 있는 다리도 나온 적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와서 조금 설정하는 건데, 일단 좀 부산에서 전시할 때는 부산 풍경을 가지고 오고요. 서울에서 전시할 때는 한강을 끼고 있는 17개 교를 가지고 오고, 17개 맞나? 네, 아무튼 네, 그렇게 하고 있고, 해외 풍경들도 좀 그리고 있어요. 뭐 뉴욕은 브루클린 브릿지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도쿄타워랑 후쿠오카 타워하고 또 거기를 끼고 있는 다리들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해가 약간 제가 좋아하는 풍경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그 개념적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게, 달이랑 비행기는 안 바뀌어요. 이때 풍경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직 개념이 완성이 안 됐는데, 그 같은 달을 바라보고 있는 이제 모두를 표현함으로써 조금 평화랑 상생, 뭐 그런 이야기 코드를 좀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영환 작가님. 작가님 작품 속에서는 크고 작은 구체가 좀 자주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 구체를 하나의 삶이자 감정의 덩어리로 이제 형성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게 뭐 흙과 백으로 왜 나눴는지 뭐 이런 거. 일단 처음에 제가 작품을 구체에 등장시켰을 때는 천체였어요. 뭔가 태양이라거나 달이라거나 그런 걸 추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처음에 검은 구체도 아니었고, 뭔가 처음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금색 구체로 표현했었는데, 그 그림을 그리고 나서 뭔가 이거는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감각적인 걸 표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 작업에 처음으로 검정 구체를 등장시켰고, 그리고 그 구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정의 내리고 싶지는 않지만은, 지금 정의 내리기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살면서 한 사람 살면서 그 사람이 살아왔던 감정이나 기억들의 표정인데, 흰구랑 검정구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검정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표상이라면 흰구는 저한테 흰색이라는 게 뭔가 죽음이나 뼈가루 같은 게 되게 많이 생각나는 거라서, 흰색구는 다한 삶, 모든 걸 지난 삶을 좀 표상한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뿌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 밖에서만 존재하는데, 이제 제 작품에서 창밖이라는 건 지나왔던 삶이거나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미래거나,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모두가 이제 등을 지고 창밖에 마주해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제 작품 속에서는. 그래서 그 창밖의 풍경이 그 사람의 과거나 미래의 삶인데, 그 삶 속에서 이제 그 부연 구체들이 있는 거고, 그 구체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풀들이나 나무들에 의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그 삶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그리고 좀 희발되고 있는 기억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자, 불티 작가님은 흑연의 매력이 이제 묻어나는데, 강약 조절을 하면서 섬세한 터치를 이제 좀 돋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생각하셨을 때 흑연을 이제 대체 불가능한 장점이나 특징이 이제 무엇인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정말 다른 기법 없이 강약 조절만으로 레이어를 쌓아서 표현한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느꼈고, 이게 한국적인 재료로 비교를 해봤을 때, 동양화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저는 먹과 물을 제 스스로 컨트롤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연필은 정말 제 스스로 이때 멈추면 정말 멈추고, 그리면 그리고, 이게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작업을 할 때 있어서는 정말 계획적으로 작업을 하는 편인데, 이게 정말 제 스스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컨트롤이 된다는 것에 가장 큰 매력을 느꼈고, 그리고 이게 연필뿐만이 아니라 같이 쓸 수 있는 재료가 지우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지우개로 또 정말 많은 표현을 할 수 있고, 지우면서 번지는 기법을 같이 쓰면서 또 정말 좋은 작업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저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가님들이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시도하고 싶다거나 그리고 추구하는 바가 있는지, 뭐 불티 작가님 같은 경우는 꼭 연필과 비슷한 게 목탄, 뭐 콩테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 뭐 시도를 해보고 싶다거나 이런 게 있는지요? 저는 실제로 연필만 쓰는 작업도 있는데, 이 작품이 어떠냐에 따라서 먹이랑 콘테랑 뭐 이런 것들을 섞어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도 콘테를 섞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작품마다 다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효과에 따라서 재료적인 측면을 다양하게 쓰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시도하고 싶은 바로는 제가 아직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작업량을 현저하게 늘려가지고 언젠가는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어서 개인전을 너무 해보고 싶습니다. 박영아 작가님 시도해보고 싶은 저는 시도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긴 한데, 첫 번째로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작업실에서 하고 있는 작업들은 되게 대형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300호 이상의 작업들, 500호 이상의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작업들을 더 하고 싶고, 그것보다 더 큰 작업실을 구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작업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개인전에서 준비하고 있는 퍼포먼스인데 아직 하지 못했으니까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장소 특정적 연극 같은 걸 보러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싶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각들을 다 제가 컨트롤해서 제가 하고 있는 예술을 뭔가 감각적으로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영상미디어로서의, 그러니까 영상 미디어로서의 예술적 가치가 있게끔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공간에서 퍼포먼스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자연 환경 속에서 또 뭔가 전시나 퍼포먼스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 정도가 있습니다. 이준 작가님은 너무 바쁘셔가지고 시도해보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지금 사실 저 시리즈를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7년 동안 계속 그냥 뷰만 바뀌지, 이게 나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색깔이랑 뭐 안에 쓰는 재료는 부분적으로 디테일적으로는, 근데 결국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그냥 똑같은 거 찍어내고 있다는, 그러다 보면 그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약간 지금 상황인 것 같아서, 오히려 그림 그리는 시도를 하기보다는 조금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뭐 철학적 뭐 그런 내용이든 아니면은 실제적 경험에 의한 것이든 좀 지금까지 해왔던 거와는 패턴을 바꿔야겠다, 우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이제 전시를 보고 오신 관람객분들한테 이제 가져가거나 아니면 느꼈으면 하는 메시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작품을 보면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왜 이 작가는 이렇게 그렸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관람객분들이 종종 있으셨고 저한테 또 왜 이렇게 그렸어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라고 말을 하는 순간부터 그 관람객분은 이 그림은 정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려진 거구나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틀 안에 박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보셨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 자체로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감정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작지만 정말 작게나마 위안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입니다. 박영아 작가님? 저도 이번 전시를 통해서 받았으면 하는 거는 우선 저희가 다 동양적인 동양적인 철학 같은 거를 기반으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기존에 봤던 전시랑 또 색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화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좀 느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크진 않더라도 뭔가 조금의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무거움보다는 가벼움으로 그리고 또 힘든 일, 피곤한 일이 있다면 잠깐 작품을 보면서 그러니까 깊은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멍 때리다가 쉬다가 그냥 뭐 이렇게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또 재단에서 또 이렇게 부산문화재단에서 모니터링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지원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말을 우리 유지훈 작가님이 마무리를 해주셨네요.